안녕하세요. 정직한 오디오, 정직한 음향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드는 칠 줄 아는데 왜 나는 곡을 만들 수 없을까? 아니면 연주는 잘하는데 왜 내가 만든 곡은 멋이 없을까? 희한하죠. 같이 음악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코드 두 개로 멋진 곡을 만들어내고 나는 컴퓨터 앞에서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실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까보다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은 작곡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진짜 작곡을 시작하는 법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개의 코드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예제로 A 마이너, D 마이너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개 음으로만 멜로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음악적 용어로 설명드리면 펜타토닉 스케일로만 멜로디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C 메이저 펜타토닉은 C, D, E, G, A, 도, 레, 미, 솔, 라 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A 마이너, D 마이너로 가정을 했으니까 A, C, D, E, G, 라, 도, 레, 미, 솔만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왜 펜타토닉 스케일로 멜로디를 만드냐 하면요. 첫 번째, 불협화음이 거의 없습니다. 펜타토닉 스케일은 특정 음들을 의도적으로 제외해서 거의 모든 코드와 충돌 없이 어울리는 음들만 남겨둔 음계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 음악에서도 매우 많이 쓰입니다. 한국의 아리랑, 중국의 고전음악, 일본의 엔카, 미국의 흑인 블루스 재즈 등 많은 음악 장르에서 쓰였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 매우 익숙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기 쉽고 반복에도 강합니다. 음이 5개뿐이라서 멜로디 만들 때 선택지가 적당히 제한되고 패턴 만들기가 쉽습니다. 또 반복하거나 살짝 변형해도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멜로디 악기, 기타, 건반, 보컬 등 궁합이 좋습니다. 펜타토닉은 기타에서는 프렛 하나만 옮겨도 음계 전체가 따라오고 피아노에서도 흰 건반 5개가 바로 펜타토닉 구성입니다. 보컬은 음정 정확도가 다소 부족해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정리해드리면 펜타토닉은 틀려도 이상하지 않고 반복에도 강하며 전 세계 누구나 친숙한 음계입니다. 그래서 작곡 입문자가 처음 멜로디를 만들 때 펜타토닉을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5가지 음에서 3가지 노트만 골라보세요. 실제 멜로디는 이 5가지 음에서 3가지만 사용을 할 겁니다. 3개의 노트를 고르셨으면 하나의 프레이즈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 팁을 드린다면 저는 멜로디를 만들 때 대화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멜로디에도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요.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흥얼거리면서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3가지 음으로 만든 프레이즈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완성됐다면 하나를 더 만들 건데 이것을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답변에 해당하는 멜로디는 아까 정한 3개의 노트 중에서 한 노트만 다른 펜타토닉 노트로 만들겠습니다. 즉, 질문과 답변의 멜로디는 2가지 노트만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볼게요. 구조를 만들 차례입니다. 구조는 이렇게 나눌게요. 벌스, 코러스, 벌스, 코러스, 브릿지, 코러스. 빌보드 1위 곡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걸 먼저 짜놓고 앞에서 만든 질문 답변 멜로디를 그 안에 나눠 담으면 완성된 흐름이 생깁니다. 근데 2가지 멜로디만 가지고 어떻게 곡을 완성시키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감정의 세기를 기준으로 구조를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스의 질문과 답변은 부드럽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죠. 음은 낮은 음을 쓰고 리듬은 단조롭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코러스의 질문과 답변은 벌스랑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음정을 높게, 리듬은 강한 리듬이나 베리에이션을 주는 것이죠. 플러스로 반복적인 멜로디를 만들면 귀에도 잘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러스는 전조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A 마이너의 펜타토닉으로 멜로디를 만들었으니까 코러스는 C 메이저로
벌스와 같은 리듬인데 노트만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의 음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골격입니다. 사실 작곡은 여기서 대부분 끝이 났습니다. 이 부분까지만 완성도 있게 만들면 건반 하나로 연주해도 멋진 곡이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의 좋은 멜로디를 만드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럼 좋은 멜로디의 비밀은 뭘까요? 저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멜로디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멜로디는 다 반복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펜타토닉 스케일을 쓰는 이유도 기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멜로디를 만들 때 펜타토닉 스케일 아니면 그냥 도레미파솔 이 5개 음만 가지고 리듬을 반복해서 조금씩 변형해 보세요. 예를 들면 드보르작의 신세계처럼요. 처음엔 화려하게보다 기억되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첫 히트 멜로디는 단순한 반복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멜로디를 만들었고 구조도 잡았고 반복을 통해 귀에 남는 멜로디도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실전 작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화성학이 먼저일까요? DAW, 작곡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먼저일까요? 사실 정답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성학을 먼저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적으로 배우시기 힘드시다면 정답은 만들면서 배우세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DAW를 열고 킥 하나 깔고 코드를 올리고 멜로디를 얹어보세요. 그 과정에서 소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궁금한 거나 더 잘해보고 싶으시면 그때그때 이론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론은 사전입니다. 교과서가 아니에요. 표현하고 싶을 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걱정 누구나 해요. 하지만 작곡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그 감정을 곡에 담는 것이에요. 조금 서툴러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스타일이 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드 2개면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고요. 구조는 골격과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으면 배우지만 못 배우신다면 만들면서 배우세요. 반복은 기억을 만듭니다. 표현이 먼저, 이론은 나중. 지금 머릿속에 멜로디가 떠오른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첫 곡입니다. DAW를 켜고 마이크를 들고 지금 당장 한마디만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음악의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음악 만드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